컬트 문화 구조로 읽다. 일부. 이론편 컬트의 구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긴 컬트야. 완전 사이비다. 명백한 이단 집단이다. 뉴스에서 낯선 종교 사건을 보거나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쉽게 꺼낸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연 컬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컬트, 사이비, 이단이라는 단어를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특히 컬트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었다. 어원적으로 컬트는 숭배 혹은 의례적 헌신을 의미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종교적 헌신이나 예배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용어였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왜 이 단어는 지금 위험한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 단어의 의미를 바꾸었을까? 1장. 사회학이 발견한 것.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종교 집단을 연구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교리가 아니었다. 문제는 구조였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컬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존 사회 규범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강한 지도자 중심 구조와 높은 헌신 요구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컬트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신을 믿는가, 어떤 경전을 읽는가, 어떤 의식을 행하는가. 이것은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다. 핵심은 단 하나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비판은 허용되는가, 정보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집단의 성격은 상당 부분 드러난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컬트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2장. 신흥 종교는 모두 컬트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새로운 종교는 위험하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한다. 신흥 종교는 결국 컬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종교는 한때 신흥 종교였다. 기독교도 그랬다. 불교도 그랬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종교들은 기존 질서 밖에 있었다. 낯선 교리, 새로운 지도자, 기존 사회와의 긴장. 이러한 요소는 당시 사회에서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들은 사회 속에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왜 어떤 집단은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고 어떤 집단은 위험한 집단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3장. 이단과 컬트의 차이.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한다. 바로 이단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단과 컬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개념은 다르다. 이단은 기본적으로 교리적 차이를 의미하는 신학 용어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해석이 다르다. 종말론 해석이 다르다. 경전 해석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면 기존 종교 교단은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신학적 논쟁이다. 그러나 컬트는 다른 문제다. 컬트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지도자의 말은 절대적인가? 신도는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가? 지도자를 비판하면 즉시 적으로 규정되는가? 개인의 삶이 집단에 종속되는가? 이 질문들이 컬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뀐다. 컬트의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4장. 컬트 구조의 시작. 사회학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컬트 집단에는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첫 번째 특징은 지도자 중심 구조다. 지도자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다. 그는 해석의 중심이 된다. 권위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의 중심이 된다. 이때 지도자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최종 기준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변화가 나타난다. 비판이 줄어든다. 질문이 사라진다. 조직 내부의 판단 기준이 점점 하나로 수렴한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 5장. 반복되는 구조. 컬트 집단의 구조는 대체로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지도자 중심 구조 형성, 권위 강화,
비판 차단, 외부 세계를 적으로 설정, 그리고 내부 결속 강화. 이 과정은 하나의 순환처럼 반복된다. 외부 세계가 적으로 설정되면 집단 내부의 결속은 강해진다. 비판이 사라지면 지도자의 권위는 더 커진다. 그리고 권위가 커질수록 구조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일까? 사회학자들이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 결과 컬트 집단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 6장 컬트의 10가지 구조적 특징. 연구자들은 컬트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대략 10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지도자의 절대화. 지도자는 단순한 리더가 아니다. 그는 오류가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신적 권위를 가지며 구원의 통로로 제시된다. 둘째, 초자연적 능력 주장. 기적, 병치유, 미래 예언.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경전과 예언의 자기 귀속. 세상의 모든 예언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넷째, 음모론 구조. 언론은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진리를 탄압한다. 외부 세계 전체가 적대적인 세력으로 묘사된다. 다섯째, 비판 불가 구조. 질문은 불신으로 간주된다. 의심은 죄로 취급된다. 탈퇴자는 배신자가 된다. 여섯째, 종말과 위기 담론.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이 메시지는 신도들의 헌신을 극대화한다. 일곱째, 상징과 숫자의 과잉해석. 특정 숫자, 연도, 이름의 획수, 우연히, 신적 의미로 재해석된다. 여덟째, 선민의식.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집단이라는 믿음이 강화된다. 아홉째, 정치 권력과의 결합. 종교적 확신이 정치적 권력과 연결된다. 열 번째, 객관적 검증의 부재. 외부 평가를 거부한다. 자료와 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특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지도자의 권위가 강해질수록 비판은 더욱 어려워진다. 종말 담론이 강화될수록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깊어진다. 결국 집단 구조 전체가 하나의 폐쇄적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7장 구조를 수치로 본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이 구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하나의 간단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10가지 구조적 특징을 각각 0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한다. 총점은 100점이다. 그렇다면 평균은 어디일까? 흥미롭게도 완전히 건강한 종교 집단도 0점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조직은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교리 중심 결속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을 40점 정도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종교 집단이 대략 25점에서 55점 사이에 분포한다는 의미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어떤 집단이 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8장 통계로 보는 위험 구간. 사회 현상은 대체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가운데가 가장 많고 극단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 분포에서 평균보다 크게 벗어난 영역은 소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점수가 65점을 넘는다면 상위 약 5% 영역에 들어간다. 이 구간에서는 구조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점수가 75점을 넘으면 상위 1% 수준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비판이 거의 사라진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심해진다. 그리고 점수가 85점 이상이라면 통계적으로 극단 영역에 해당한다. 이때 지도자는 사실상 신격화된다. 외부 검증은 완전히 차단된다. 집단 구조는 완전히 닫힌 시스템이 된다. 9장 왜 구조가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다. 컬트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교리는 다양하다. 문화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다. 같은 교리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정보는 어떻게 흐르는가?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이 질문들이 집단의 본질을 드러낸다. 컬트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이제 마무리. 우리는 처음에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다. 컬트란 무엇인가? 이제 하나의 답에 가까워졌다. 컬트는 특정한 교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권력 구조를 가진 집단이다. 권력이 집중되고 비판이 차단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될 때 집단은 점점 폐쇄적인 구조로 이동한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가 컬트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아직 질문이 남아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은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구조 속에서도 스스로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컬트가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왜 누구나 그 구조에 끌릴 수 있는지 함께 분석해보겠다.